우리 생활 속에서 궁금한 부동산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부동산 칼럼니스트 송동원 박사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정책부터 개발, 운용, 관리, 금융, 경매, 절세 등 부동산 관련 핵심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동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라고 하는 칼럼 제목으로 생활 속의 부동산, 또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또 생활정보, 또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대담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나눠보는 이러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영주를 온 것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먼저 영주는 소백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과 그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주변 생산 어떤 산업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훌륭한 이런 그 중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가 그동안 부동산 개발, 금융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같이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해주고 또 시 정책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방송이라 조금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또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방송의 방향은 영주 지역 주변을 둘러싼 부동산 환경의 이런 그 거시적인 분석, 예를 든다면 지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영주는 이런 레저, 힐링, 문화 이런 쪽의 부동산 적인 환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이지만 그 베어링 국가 산단이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농공단지에는 지역 특산물 가공 공장들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산업용 부동산 환경도 좀 분석을 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우리들 시민들의 생활 속에도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도 좀 분석해보고, 그리고 가장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주거용 부동산, 영주 주거용 부동산이 뭐가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은 시내를 중심으로 어떤 그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이런 부분의 주거용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인구의 연령별 분포도도 좀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런 상황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요즘은 중소도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노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외지 인력을 유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됩니다. 귀촌자 또는 외국인, 학생층, 그리고 연금 은퇴자 이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젊은 주부층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 강좌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특히 큰 부분은 어떤 대형 금융 개발 공사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만하게 건축을 하다가 스톱된 현장이라든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개인의 부동산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무료 상담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또 여기는 전문가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변호사나 회계사도 무료 상담 요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구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이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수단이고 또 누구나 다 알아야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 하다못해 내 집을 가지고 집에 있는 등기부등본이라도 제대로 볼 줄 아는 이러한 그 또 지식을 또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아카데미를 또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해서 조금 진행하다가 여러분들과 교감하면 이 부동산 재테크 아카데미를 또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와 호응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무료 상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법률 상담은 뭐 변호사가 또 하고 세무 상담은 또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디 가서 찾아서 물어보고 할 데가 많이 없어요. 제가 IMF 때도 그 제도권 부동산 연구소라는 곳에서 경매 상담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막상 채권 채무 관계에 연루돼서 경매를 당한다든가 이웃이 어떤 그런 문제를 당한다든가 했을 때 막상해서 전문 기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청취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부동산 문제 뭐 집을 짓다가 어떤 업자 간에 분쟁이 생겼다 또는 아니면 법률적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 또는 물리적으로 기술적인 건축 분야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또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행정 관청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상담할 수 있도록 많이는 못합니다만 우리 청취자들이 방송국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재테크 아카데미 우리가 부동산이 뭡니까? 자기 개인들 자산에도 7, 80%가 부동산으로 그 자산이 구성되어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부동산 풍부한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의 다 5, 60%를 넘어가는 그러한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이 뭔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글자 세 글자 속에는 많은 종류와 여러 가지가 내포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냥 뭐 주택, 아파트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종목화되어 있는 시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가 부동산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무슨 뭐 농경지가 전부 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산업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같이 따라 올라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하고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상식과 좀 거시 경제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또 금융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부동산 아카데미를 통해서 좋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재테크도 하고 또는 어떤 법률적 상식도 키워나가는 이러한 아카데미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또 이런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아카데미를 만들 것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 방송국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라도 그 나라의 주인이 거의 이제는 뭐 주부들 층입니다. 나라도 마음 카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막 이런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또 알아야 또 충분히 또 가정도 평화롭고 지역도 또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뭐 아파트가 뭐고 단독
주택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또 상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재테크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투자를 해가고 또 운영을 해가느냐, 또 이런 거 좀 더 큰 차원에서 개발금융이 어떤 것일까, 경매나 공매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상식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전세를 사시거나 아니면 자가 주택을 가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죠. 등기부 등본도 볼 줄 몰라 가지고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표제부는 뭐고 갑구는 뭐고 을구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면서 요런 거는 요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자체 여기 같은 경우는 영주시에 관련된 것인데요. 영주시도 이런 관광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개발 정책 같은 것을 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주, 봉하, 영양, 울진 이렇게 네 군데에 이런 문화 관광개발 포럼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는 이제 그 관광자원을 어떻게 공동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다가 우리나라 전국에다가 아니면 전 세계에다가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또 선전하고 또 판매를 촉진하고 또 관광자들을 또 유인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하지만 또 정책부서인 영주시가 이러한 일을 또 제도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동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뭐죠? 도시재생사업은 그야말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또 있는 지역을 좀 잘 살리고 이래서 헌 것을 고쳐서 새 것으로 만들어 쓰는 이런 사업이 재생사업입니다. 그 측면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부가 정해놓은 유딜 지역이라고, 영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남산 선비골 지구인가가 유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LH에다가 내가 집을 지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율주택 정비사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먼저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2인 이상 3인 4인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다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자기 어떤 권리 위해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울지 않으면 젖주지 않는 게 국가 정책의 기조입니다. 주민 주도형으로 예를 들면 영주 같은 경우에 저기 휴천농가요 강변지구 옆에 60년 된 재건주택이 있어요. 그런 재건주택이 면적이 넓죠. 보통 하나의 단위가 한 60평, 뭐 50평에서 60평 요 정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들이 60년, 70년, 80년, 100년 가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관에서 그거를 다 부시고 새 집을 지어주거나 그러지도 못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주민 주도형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의를 해서 100집이 뭐 만약에 50평짜리 땅을 가진 주민이 100명이 모이면 5,000평이 되죠. 5,000평의 땅에다가 그 LH라든가 이런 데다 제안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라고 제안하고 그러면 땅이 굉장히 많이 여분이 남습니다.
남는 땅에다가는 또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주민 제한 사업이 바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어떤 그 하나의 컨텐츠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먼저 앞으로 그 영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기반적 환경, 거시적 환경이죠. 거기에는 산업, 관광, 주거, 그 영농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주변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가? 있는 인력이 여기 살고 있는 어떤 인력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영주시에다가 어떤 또 제안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도움을 주고 또 상의를 또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도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또 고도 제한은 왜 일어나는지 이런 면에서도 요거는 세부적으로 또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고 또 부동산 주택 문제와 관련되고 또는 지역 개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첫날을 맞이해서 좀 말이 산만하고 좀 컨텐츠가 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무료 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또 상담 내용이 들어오면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또 같이 분석하고 답을 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또 아카데미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좀 보강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